자, 실전 모의고사 18회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잘 보고 계십니까? 시험을 매주 빠지지 않고 보고 계십니까? 이 시험 보는 거에 대한 본질을 꼭 알았으면 좋겠는 친구들아, 본질이 뭘까요, 여기서? 좋은 점수를 받고 성적이 올라가는 게 본질일까? 그렇죠, 여러분들. 성적이 올라가면 좋아요.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한 게 우리가 시험 공부는 열심히 하지만 시험은 언제든 잘 못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 못 보는 타이밍이 수능만 아니면 돼. 그러니까 수능 때는 최대한의 실력과 최소한의 변수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 아무튼 본질을 좀 생각해보니까 좋은 점수를 받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친구들아, 이 모의고사는 수능 시험장과 똑같은 환경을 제공한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야. 그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수능장 때 배가 아플 수도 있고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 2교시 때 봤던 수학 문제가 생각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변수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연습을 통해서 하셔야 돼요. 연습을 통해서. 연습을 언제 하는데요?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연습을 언제 하겠어, 본인들이? 수능 시험장과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시간 동안 똑같은 긴장감, 비슷한 긴장감을 가지고 푸는 시험이 이 학원 모의고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내가 글을 읽는데 문제가 안 읽혀. 이때 어떡하지? 배가 아파. 어떡하지? 뭐 어떻게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한 상황을 미리 대처하는 연습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 시험이 끝났네? 어머, 내 생일이야, 벌써야. 그래가지고 시험지만 싹 가지고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시험을 90점이든 100점이든 별로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잘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시험장에 갔을 때, 실전 수능장에 갔을 때 온갖 변수들이 존재를 할 텐데 그 변수들에 대한 폭을 줄이고 연습해가지고 실전에서는 흔들리지 않고 시험을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이 모의고사의 취지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 본인이 조금 힘들더라도 참고 보려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히려 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고 힘들어. 그럼 더 좋아. 연습이 극한 상황에서 되는 거기 때문에 2배, 3배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요. 참고 1시간 10분 동안 완벽하게 본인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 연습을 지금 한 주 한 주 하시면 정말 한 6개월, 8개월 아니면 5개월 뒤에 엄청나게 큰 성과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실력 향상은 물론이거니와 멘탈적으로 엄청나게 강해져가지고 어떤 상황이 오든 옆에 다리를 떨던 펜을 까딱까딱 거리던 배가 조금 아파오던 문제가 안 읽히던 그런 거에 대한 대처가 분명히 되실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그게 학원 모의고사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니까 놓치지 마시고 매주 참가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특히 정시 보는 친구들. 알겠죠? 자, 시작할게요. 첫 번째 문제 30번 가겠습니다. within reach야. reach가 범위인데 범위 내에 있으니까 말 그대로 써볼게요. 범위 내에 있는 이런 뜻이고, 약간 의역이 좀 필요하긴 해. 문맥 많아요. 그래가지고 손에 닿는 이런 느낌도 돼요. 뭔가 잡을 수 있는, 잡기 가능한 이런 느낌이 되고요. 문맥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따가 두 번째 implication이야. 이거는 암시 혹은 영향력 이런 뜻이 되겠고요. 아니면 의미 이런 것도 다 괜찮습니다. 지금은 영향력이란 단어로 썼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세 번째 가겠습니다. lead A to 부정사인데 많이 했던 거죠. 봐보세요. lead 다음에 이끌다 명사를 쓰고 to 부정사를 쓰면 이 명사가 이 to 부정사 하도록 이끌다, 유도하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혹은 그냥 쉽게 만들다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은 크게 없어요. 됐습니까? 그래가지고 얘를 갖다가 목적어, 얘가 하는 행동을 보충하니까 얘를 목적격 보어라고 해서 이때 lead는 오형식 동사라고 표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명사가 뭐뭐하게 뭐뭐하도록 만들다라고 쓰기 그냥 나는 만들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끝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가볼게요. 넘어가. 그 길어. 엄마 무서워라. 봐보세요. 친구들, 영어에서 컴마가 있으면 일단은 묶어. 그러면 painkillers 진통제가 주어고 뒤에 있는 a가 동사구나. 이렇게는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as we know them today. 그러니까 진통제라는 것들이 as we know them. 그러니까 as 다음에 보통 주어 know가 있으면 주어가 동사하다시피 주어가 동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그 진통제를 알고 있는 것처럼 이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진통제인데 오늘날 우리가 진통제를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relatively 상대적으로 최근에 발명품 되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것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access to material comfort 다시 동사 있으니까 얘가 주어구나. 접근이죠. 뭐에 대한 접근이냐면 material 물질적인 편안함에 대한 접근이 is now 지금은 범위 내에 있습니다. 어떤 범위 내에 있냐면 훨씬 더 큰 비율인데 뭐의 비율이냐면 세계의 인구니까 여러분들 population이 인구도 있지만 사람들이야. 세계 사람들의 더 큰 부분 무슨 말입니까? 더 많은 사람들의 범위 내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 뜻이겠죠. 됐습니까? 그래요. 아, 범위 내에 있다는 게 뭔가 손에 닿을 수 있는 것이고 움켜쥘 수 있는 것이야. 훨씬 더, 얘가 지금 비교급 강조 부사니까 훨씬 더 큰 비율. 됐습니까? 뭐의? 세상의 사람들의 훨씬 더 큰 비율, 즉 많은 사람들의 범위 내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진통제라는 것이 비교적 상대적으로 최근의 발명품이고요. 물질적인 편안함에 대한 접근, 즉 물질적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 친구들, 약간 독해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these가 있으니까 앞에 있는 것들을 바꿨어 안 바꿨어?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technological이라고 하면 뭐가 될까 친구들? 그 economical이라고 하면 economic 뭐가 될까? 얘는 기술적인, 얘는 경제적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페인킬러라는 의학이 기술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 편안함이 경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갈 수 있겠죠. 됐습니까? 이러한 기술적이고 경제적인 어드밴시스 발전들이요. have had 가져왔습니다. significant 엄청난 cultural 문화적인 영향력을 미쳐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컴마 ing가 살짝 묶어가지고 분사구문이구나 이렇게 해서 끝까지 묶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끌면서 유도하면서 만들면서 우리가 투부정사니까 간주하게 만들면서 어머 세상에 C, A, S, B 나왔으니까 요것은 우리의 부정적인 경험들은 뭐로 간주하냐면요. 문제로 간주를 해버리고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and가 있고 뒤에 다시 ing가 있으니까 병렬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면 ing 형태를 취하고 있으니 앞에 ing는 reading이랑 병렬이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지금 이 문장이 되게 단어가 어렵지 않아서 쉬워 보이는데 막상 문장을 읽으려고 하면 참 어려운 문장이야. 이런 것들을 잘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던 거를 these로 받으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통칭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컴마 ing의 병렬되는 형태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할 수 있으면 완벽하게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다고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maximizing 뭐 하면서 극대화시키면서 무엇을? 우리의 긍정적인 경험을 극대화시키면서 뭐로써? 정답으로써. 부정적인 경험은 문제점이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경험이 정답이구나 이런 것들을 극대화시키면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 진통제인데 오늘 우리가 그들을 알고 있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최근에 나온 발명품이고요. 물질적인 편안함에 대한 접근이라는 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 범위 내에 해당을 합니다. 이러한 기술적이고요. 경제적인 발전들은 상당한 문화적 영향력을 가진다. 미치는데요. 뭐 하면서? 이끌면서 우리가 불의의 부정적인 경험들은 문제점으로 인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경험들을 뭐로써? 정답으로서 극대화시키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좋아요. 넘어갈게. 30번 문제에 가겠습니다. 보시면 이런 문제를 잘 풀어야 되고 여러분들 수능 때 반드시 이 문제는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빈칸 보기, 밑줄 보기, 빈칸 보기라고 할게요. 그냥 빈칸 보기에 대한 단서를 갖다가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에 5개의 보기가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 그러면 그냥 그런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이 느낌 정도가 아니라 이 단서라는 게 친구들 눈에 보이는 단어나 아니면 어구 이런 단서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얘가 persuade가 맞으면 여기 있는 이 단어 때문에 persuade가 맞아.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앞뒤 문장의 연결성이라고 할까? 연결성? 예를 들어서 플러스 얘기를 하다가 yet, but 이런 게 나와. 그 다음에 뒤에 마이너스 이렇게 단어에 이렇게 밑줄이 거져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플러스 얘기를 했으니까 yet나 but가 나온 다음에 마이너스가 있는 것은 당연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셔야 돼요. 선생님이 강의 때 늘 강조하는 게 30번 문제는 뭐가 중요하다? 전반적인 주제보다는 앞뒤 문장과의 연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 빈칸, 뭐야 해야 돼? 밑줄, 한글이 안 나와. 밑줄 친 어휘는 이 기준이 있는 빈칸이라고요. 빈칸 추론 문제는 빈칸이 아예 뚫려 있지만 요 30번 문제의 밑줄 어휘는 밑줄이 거져 있지 않습니까? 단어에. 그러니까 기준이 있는 빈칸이라고 보시고 예인지 반대말인지만 잘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눈에 보이는 단서를 쓰거나 아니면 앞뒤 문장의 연결성으로 풀어주시면 되겠다. 그냥 그럴듯한 느낌으로 가지 마시고 최대한 단서를 잡아가지고 문제를 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가볼게요. 보겠습니다. The value in 잠깐만 세상에
devaluing 모르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avoiding 알잖아. 피함으로써 무엇을? 우리의 negative experiences,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피함으로써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남겨둘 수 있는데 오직 하나의 어떤 길로 남겨둘 수 있대요. 행복을 찾기 위한 어떤 길로 남겨둘 수가 있습니다. 대충 읽어보니까 부정적인 경험을 회피함으로써 그리고 devaluing이니까 뭔가 가치를 폄하함으로써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남겨두는데 행복을 발견하는 쪽으로 가는 어떤 패스웨이로 남겨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구나. 부정적인 거 피하고 행복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이게 즉 좀 부연 설명을 하니까 뭐에 대한 이 기쁨에 대한 추구이다.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왜요? 뭐 한데요. 부정적인 경험은 피하면서 뭘로 간다고요? 행복을 찾기 위한 패스웨이로 가는 거니까 이게 기쁨에 대한 추구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라고요. 아, 앞에 요 행복을 찾는다, 요 길로 가겠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기쁨에 대한 추구 이렇게 보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문장 간의 연결성을 좀 보시라고 알겠습니까? 그 문장 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갈까? 우리가 feel good experiences 를 찾는데요. 그러니까 느낌 좋은 경험들을 찾는 것이고요. 항상 on the lookout for the next holiday. 정확하게 단어 뜻을 모르더라도 여러분들 이렇게 밖으로 보는 거지. 뭐에 대해서? 아, 다음 휴일 기쁨이겠죠. 구매, culinary 요리의 경험, 이렇게 밥 먹는 경험 같은 것들을 이렇게 찾으면서 feel good experience를 추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This approach, 이러한 접근법 뭐가 되겠어? 그렇지, 기쁨을 추구하는 접근법이 되겠죠. 행복에 대한 접근법은 상대적으로 최근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존하는데 능력에 의존합니다. 보스 A and B일 거니까 이렇게 갖다가 동그라미 치면 되겠네요. 자, 그럼 pad our lives, 우리의 삶을 채우는 건데 물질적인 기쁨으로 채우려는 그런 능력에 의존을 하고요. 그 다음에 느끼는 능력인데 우리가 intensify, 강화시킬 수 있다는 거, 우리의 고통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느끼는 능력이래요. 잠깐만 친구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행복을 추구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and 앞뒤로는 똑같아야 돼요. 맞아? and 앞뒤로는 똑같아야 돼. 지금 보스 A and B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행복을 좀 추구하자고 하는 이 욕구가 능력에 의존을 한대요. 근데 우리의 삶을 물질적인 기쁨으로 채우고자 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고통 갖다가 뭐 하겠습니까? 왜 강화시키겠어? 완화시켜야지. 그러니까 intensify는 아니겠다. 이렇게 점을 좀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뒤에 볼게요. painkillers, 진통제인데 우리가 그들을 지금 아는 것처럼 이것은 최근에 발명품 되겠고요. 물질적인 편안함에 대한 그런 접근이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범위 내에 있다. 누구든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정답은 2번일 것 같은데 뒤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확인은 좀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볼게요. 보시면 이러한 기술적이고 경제적인 어드밴스스 향상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최근의 발명품이라고 하고요. 물질적인 편안함 이렇게 말을 하니까 진보가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문화적인 영향력이에요. 이끌면서 우리가 보게끔 부정적인 것은 문제로 긍정적인 것은 정답으로 극대화시키면서 됐습니까? 예트하지만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쁨으로 가는 게 물질적인 추구 뭔가 발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까먹는지 기억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 기준 자체가 이거인지 반대말인지를 보는 게 포인트였으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들. 행복하다는 것은 삶에서 단지 뭐에 관한 것이 아니냐면 기쁨에 관한 것은 아니다. 기쁘기만 하면 행복하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까먹고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깐만 친구들, 앞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물질적인 것을 얻으면 뭔가 기쁨을 추구하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뭐를 까먹냐면 행복이라는 것이 꼭 기쁨에 관련된 것만은 아닌데 라는 것을 까먹어요. 그러니까 위의 문장과 반대말이야 똑같은 말이야. 여기서는 only 기쁨. 하지만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닌데 라는 것을 꼬집어주는 거니까 이게 맞는 말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오직 기쁨에 관련된 것만은 아닌 것을 까먹습니다. 기쁨과 관련되지 않은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행복이라는 게. 이 말이야. 오케이? comfort, 편안함, contentment, 만족감, satisfaction, 만족감이죠. 이런 것들이 특효약이지 않습니다. 행복의 특효약이지 않습니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요. 오히려 행복이라는 게 종종 발견되는데 어떠한 순간들이 발견됩니다. 우리가 가장 뭐한 순간 고통 속에 있고 외롭고 그 다음에 vulnerable, 상처받기 쉬운 이 마이너스의 순간에 온다고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게 항상 이 기쁨에 관련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까먹고 산다는 게 맞죠. 됐습니까? 그래, 우리가 가장 상처받기 쉽고 혼자 있고 고통스러운 시간에 종종 발견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쁨이라는 게
거기서요. 가장자리에 이러한 경험들, 그러니까 상처받기 쉽고 혼자 있고 고통스러운 이 경험들의 그 끝에 서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힐급 볼 때, 그러한 종류의 행복을 볼 때 그러니까 뭔가 고통 속에 느껴지는 오아시스 같은 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오아시스에 있는 그런 정말 극한의 상황에 있는 그 행복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 그것은 굉장히 강력하고 트랜센덴트, 뭔가 초월적이며 컴펠링 압도감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게 뭔가 되게 기쁘고 발전되고 돈이 많아야 할 것 같은데 꼭 그렇지가 않고 가장 힘들고 외로운 시간에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이렇게 글을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글 전체의 주제를 알기보다는 한 문장 그리고 한 문장 내의 그 흐름과 방향성을 잘 주시하면서 근거를 최대한 본다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풀어가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사실 이 문제와 빈칸 추론 문제가 되게 닮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간 근거를 찾아가지고 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겠다. 단 빈칸 추론 문제는 그냥 우리가 전체에서 글에 대한 힌트를 찾아가지고 답을 쓰는 거라면 요 문맥상 낱말 쓰임은 얘를 기준으로 하니까 발전이야 후퇴야, 잊어버리는 거야 기억하는 거야, 상처받기 쉬운 거야 강한 거야, 이렇게 기준이 딱 있으니까 조금 더 쉬워 보이는 것 뿐입니다. 대신에 본문에 있는 근거를 최대한 잡아가지고 답을 쓰겠다는 것은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장 때 4번과 5번이 헷갈려. 그럼 친구들아, 분명히 출제위원들은 답에 대한 힌트를 심어 놨을 거야. 그래야 문제가 풀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호흡을 가다듬고 해석으로 막 가야지라는 느낌보다는 단서가 어딨지? 얘랑 비슷한 말이 어딨지? 얘랑 비슷한 말이 어딨지? 문맥이 어떻게 되지? 이런 것들을 잘 살피시면서 답을 한 번만 더 고민을 하시면 맞힐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요. 빈칸 가겠습니다. 33번. Marshall 하면은 결혼의가 되겠습니다. 결혼의가 되고요. 두 번째, of 명사 비행. 잠깐 보세요, 여러분들. 말 그대로 of가 이렇게 있고 친구들 전치사가 이렇게 있고 of뿐만 아니라 in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런 다음에 명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 다음에 잠깐만 being이나 아니면 조금 더 포괄적으로 1형식, 2형식 자동사들에 ing가 붙은 형태. 이렇게요.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얘를 갖다가 이때 뭐라고 하냐면 얘를 갖다가 의미상의 주어라고 해요.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being이나 ing 형태가 동명사야. 그러니까 얘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고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그냥 일반적인 명사 아니면 our, my 같은 소유격, me, us, you 같은 목적격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명사를 쓰고 being이나 1형식 자동사에 대한 동명사가 있으면 요 의미상의 주어, 뭐뭐시, 뭐뭐가 뭐뭐하는 혹은 뭐뭐하는 것의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써놓을게 일단 명사가 뭐뭐하는 혹은 뭐뭐하는 것에 대한 것의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나뉘는 것은 여러분들 그 문맥 따라 해석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쓰는 것 뿐입니다. 알겠죠? 예문 하나 볼게요. 봐봐. of가 있지. 그 다음에 her son이 명사지. 그런 다음에 being 있죠. 그러면 그녀의 아들이 뭐뭐시, 뭐뭐가 뭐뭐하는 것, 뭐뭐인 것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요. 됐습니까? 봐봐. 제인이는 is proud of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녀의 아들이 뭐인 거? 회장인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어디에서? 그의 학급에서. 이렇게요. 근데 보통은 여기까지 끊고요. 이렇게 끊어준단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형태가 되면 이렇게 쭉 밀어버리는 이렇게 가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걸 좀 공부하시라고 갖고 나온 포인트고 실전에 나왔을 때 은근히 잘 못하셔. 그래가지고 of나 in 같은 전치사가 있고요. 그 다음 명사 다음에 being이나 1형식 자동사 existing 뭐가 있을까? remaining becoming 이렇게 1형식, 2형식 자동사가 나오면 이것은 의미상의 주어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세 번째 봐봐요. 원래 look to가 뭔가 주의를 기울이다 이런 뜻인데요. look to A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to 동사가 있으면 이렇게. 여기서 to는 전치사고요. 여기 to는 to 부정사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명사가 뭐뭐 하기를 기대하다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은 look to가 뭐랑 똑같다? expect랑 똑같은 거예요. expect랑 사실상 똑같은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어허라. 그래서 이 A가 뭐뭐 하기를 기대하다 이렇게 쓰면 끝. 됐습니까? 정리하시고
가볼게요. 문제가 쉬워요. 문제가 쉬운데 뭐를 잘 잡으시냐면 친구들 이게 보기에 대한 해석도 있겠지만 타겟팅 잘 하시고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를 잘 잡으시고 그 다음에 본문에 있는 말을 갖다가 그냥 잘 쓴다. 그러니까 잘 찾아서 쓴다. 이런 개념이 풀리는 문제니까. 알겠죠? 가볼게요. 일단은 잠깐만요. 문장부터 좀 하겠습니다. 보세요. 엘리 핑켈인데 누군지를 모르니까 social psychologist라고 써놓고요. 사회 심리학자인 엘리라는 사람이요. claims 주장합니다.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잠깐만 친구들 쭉 묶어볼게. 어디까지냐면 여기 길어. 여기까지네요. 좋습니다. 보세요. persistent, 지속적인 high divorce rate니까 높은 이혼율 정도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low levels, 낮은 수치인데 Marshall, 결혼의 만족감에 대한 낮은 수치. 얘가 첫 번째 주어, 얘가 두 번째 주어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것들이 뭐냐면 direct,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봐봐 친구들, 높은 이혼율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죠. 낮은 만족도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이 뭐의 결과냐면 오브가 있고 명사가 있고 being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커플들의 결과가 아니라 커플들이 뭐 하는 것의 결과야? be unable to가 무슨 말이야? 뭐뭐 하지 못하다죠. 그러니까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의 결과이다 이 말이야. 다시 한번.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커플들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의 결과입니다. 무엇을? psychological, 심리학적인 어떤 기대치를, 심리적인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뭐의 기대치냐면 그들의 파트너에 대한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결과래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나를 갖다가 막 왕자처럼, 나를 갖다가 공처럼 해주지 않았더니 그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상대방의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 결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커플들은 today, 오늘날 look to A2 부정사니까 기대합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이 to help, 도와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들이 help 다음에 목적어, 목적의 보어, 성장하도록 도와주기를 기대합니다. as individuals, 개개인들로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니 결혼하면 나는 나대로, 그 남편은 남편대로, 부인은 부인대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는 거야. 됐습니까? and support야. 잠깐만 친구들. 그러면 여기서 to help가 첫 번째 목적격 보어, 그 다음에 support가 두 번째 목적격 보어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이렇게요. 그들을 지지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through 뭐 하는 내내, voyage 항해하는 내내, self-discovery 자신 발견, 자기 자아 발견이라는 어떤 항해를 하는 내내, 항해를 하는 동안 그들을 서포트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됐습니까? 말이 좀 어렵네요. 다시 한번 가볼까? 엘리는 사회 심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주장합니다. 뭐라고? 지속적인 높은 이혼율과 낮은 레벨 수치인데 결혼에 대한 만족감에 대한 낮은 수치가 직접적인 결과라고. 커플들이 뭐 하지 못하는 것의 결과야. 만족시키지,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결과야. 무엇을요? 심리적인 기대치를. 뭐에 대한? 그들의 파트너들에 대한 심리적인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커플들은 기대합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이 도와주기를, 그들이 개개인으로서 성장하기를, 뭔가 결혼을 해서 유부녀가 되면 좀 성장하기를 기대한대요. 그 다음에 그들을 갖다가 서포트, 지지해주기를 기대한대요. 뭐 하는 내내? 자아 발견이라는 항해를 하는 내내. 조금 말이 어렵지만 아무튼 결혼을 해가지고 뭔가 더 발전되기를 서로 기대한다. 이런 내용 같아. 됐습니까? 아무튼 그게 충족이 안 되니까 서로 실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요. 가볼게요. 보시면 일단 빈칸처럼 푸실 때 연결사 먼저 찾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디냐면 but가 있어요. 여기 하나 있으니까 이 부분부터 흐름이 좀 달라질 것이다 라고 느낄 수가 있을 것이고 친구들, 그 다음에 빈칸 아니면 마지막 줄에 있으니까 타겟팅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알겠죠? 가볼게요. The irony 한 것은 is that 이하입니다. 빈칸 주어가 실제로는 만들어요. 결혼 생활을 더 강력하게 만듭니다. 봐봐. 그러면 친구들 타겟팅을 할 때 친구들아, 빈칸을 하면 결혼 생활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스트롱 거니까 플러스 아니겠습니까? 얘가 플러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됐습니까?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거 역시나 플러스 형태의 단어나 말이 들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가겠습니다. 볼게요.
엘린데 똑같은 문장이네. 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결혼에 만족스럽지 못하는 것이 커플들이 심리학적 기대치, 상대방에 대한 심리학적 기대치가 충족이 안 되기 때문이래요. 그래가지고 커플들, 부부들은 그들의 결혼 생활이 개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를 기대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자아발견이라는 항해하는 동안에 그들을 지지해주기를 기대한대요. 근데 이런 기대치가 충족이 안 되는 거지. 그러나 그들의 기대치가 거의 충족되지가 않습니다라고 이 LD가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때문에? 투자인데 시간과 노력,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의 투자 때문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과 노력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간에 기대치가 충족이 안 되니까 그 부부 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계속 가볼게요. 아무튼 여기는 좋은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친구들. 가볼게. 이유인데 average marriage, 그러니까 평균적인 결혼 생활이 fall short, 그러니까 짧게 끝나버리는 이유는 뭐냐면 is that the time, 시간과 요구되는 노력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이 충족시키기에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흐름을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왜 그런 거야? 시간과 노력이 부족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핑켈은 뭐라고 하냐면 커플들이 향상시킬 수 있대요. 퀄리티를. 뭐의 퀄리티야? 그들의 결혼 생활의 퀄리티를 갖다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무슨 얘기야? 플러스 얘기죠. 왜냐면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하니까 왜 빈칸 넣고 싶은 게 무슨 얘기인데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아니겠습니까? By lowering, 뭐 함으로써, 낮춤으로써 그들의 요구를, 뭐에 대한 요구냐면 관계에 대한 요구를 어려운 시기에 낮춤으로써요. 됐습니까? 그러면 문제는 뭐였냐면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한 거니까 해결책이 낮추는 거야. 무엇을? 어려운 시기에 이 관계에 대한, 서로에 대한 요구사항을 낮추는 것이다. 이게 끝이네요.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그들이 많은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요. 그들의 결혼에 대해서요. 뭐를 고려해 볼 때? 30분, 일주일에 30분을 고려해 볼 때. 그들이 그들의 와이프한테 얘기하는 그 30분이라는 시간을 고려해 볼 때요. 라고 말합니다. 아무튼 아이러니한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실제로 이 결혼 생활을 더 스트롱하게 만듭니까? 낮추는 거죠. 기대치를 어려운 시기에. 잠깐만요. 기대치라기보다는 상대에 대한, 상대 혹은 관계에 대한 무엇을, 요구를 낮춘다. 이렇게 쓰시면 끝이겠네. 됐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좋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내가 푸는 이유는 뭐냐면 빈칸의 그 기본에 집중하자고요. 빈칸의 기본이라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뭐야? 그래, 철저하게 연결사가 어디 있는지, 그 다음에 빈칸의 위치에 따라 타겟팅을 먼저 할 것인지 쭉 읽을 것인지를 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독해를 안 들은 친구들은 좀 헷갈릴 수 있겠지만 독해를 들은 친구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빈칸이 초중반에 있으면 처음부터 읽으세요, 친구들. 그 다음에 중후반부 지금처럼 있으면 먼저 읽고 시작해서 타겟팅을 합니다. 그 다음 연결사의 위치를 파악해가지고 글의 전반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겠다를 미리 인지한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라고. 됐습니까? 그 상태에서 중요한 포인트 뭐야? 글을 읽으면서 결국에는 빈칸에 들어갈 말이 어딘가에, 본문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요. 그거를 뇌피셜로 쓰지 마시고요. 최대한 빈칸 본문에서 잡아가지고 쓴다는 느낌으로 가자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준점을 설정한 상태에서 보기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볼게요. 5번부터 보겠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거래. 뭐 할 때까지? 완전히 성숙해지지, 머추어해질 때까지는 결혼하지 않는 거래요. 아닌 거 알겠죠, 여러분들? 그들의 파트너가 개인으로서 성장하게 만드는 거래요. 뭐 없이? 어떤 도움도 없이요. 아니요. 뭐가 들어가야 돼, 친구들? 상대한테 요구를 덜 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욕구를 만족시킨대요. 그들의 파트너가 call for, 요구하는 것들을 다 만족시켜. 말도 안 되죠. 반대말이지. 그들 자신의 꿈을 포기한대. 자기 발견, 자아 발견이라는 자기 꿈을 포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거는 말도 안 되고요. asking less, 더 적은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그들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요. in trouble time, 어려운 시기에. trouble time이 친구들 앞에 있던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에 있던 hard time 어디 있어? 이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관계에 대한 요구를 lower, 낮춘다라고 했으니까 더 적게 요구한다. asking less가 맞지 않겠습니까? 답은 1번. 이렇게 가져가시면 끝이야. 됐습니까? 좋아요. 7, 8 한번 정리하고 뒤에 두 문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친구들. 자, 38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두 문제를 볼 건데 문장 삽입 두 문제는 분명히 맞춰야 되는 문제였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1등급을 보는 친구들이라면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이고요. 사실 문제가 쉽지는 않아. 어렵거든. 근데 특히 38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블라썸에 다녀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맞춰야 되고 지금 틀리는 친구들은 반드시 맞게끔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이 정도 수준은 내가 맞춰야 되는 문제구나라고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어. 알겠습니까? 그리고 푸는 방식에 대한 좀 개괄적인 설명을 잠깐 드릴 테니까 이 방식을 좀 머릿속에 기억한 상태에서 다음 회차를 좀 풀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야. 알겠습니까? 가볼게요. 일단 하나부터 할게. 보시면 much as 주어 동사인데 잘 보세요. 문장 시작을 much as로 시작하는 순간 그리고 뒤에 주어 동사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첫 번째 주어가 동사일지라도 두 번째는 주어가 동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문장에서는 요 두 번째 뜻으로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두 번째 adjacent인데 요거 형용사고요. 그 다음에 인접한 근처에 있는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바로 세 번째 비서블 눈에 보이는 그 빛의 영역이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거 무슨 강선이야? 가시강선. 그래요. 보시면 끝이고 바로 문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렇게 muchas가 이렇게 앞에 나와가지고 주어 동사를 이끌고 오면 뭐뭐일지라도 되지 뭐뭐처럼이니까 가보겠습니다. color terms, 그러니까 색깔의 용어들 이 만드는 것처럼 더 분명한 정신적인 경계선을 만드는 것처럼 뭐 사이에 colors, 색깔들 사이에 경계선을 만드는 것처럼 아이고 어렵다 그치? 뭐를 따라서 adjacent, 인접한 부분인데 가시광선의 인접한 부분을 따라서 경계선을 만드는 것처럼 좀 어렵네 그치? numbers, 숫자 역시 만듭니다. 무엇을? conceptual, 개념적인 경계선을 만듭니다. 뭐 사이에 quantities, 양 사이의 경계선을 만듭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나 이거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그러니까 색깔을 부르는 용어가 경계선을 만드는 것처럼 어떤 건 빨간색, 어떤 건 주황색, 어떤 건 노란색 이렇게요. 숫자도 역시 경계선을 만든다. 뭐 사이에서 양 사이에서 경계선을 만든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읽다 보면은 뭔 말인지 모를 수 있어 없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라고 인식을 하는 거야. 우리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냥 이해가 안 되게끔 써놨기 때문에 그래요. 대신에 문제는 뭐냐면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글을 다 이해하면 땡큐긴 좋긴 하지.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글을 다 이해한다라기보다는 문제를 푸는 거니까 그 관점에서 문제를 보시라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한 줄이 읽히지 않더라도 뜨끔하겠지만 다음 줄 읽으면 되지. 이렇게 좀 여유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좋아요. 자, 바로 문제로 가겠습니다. 보시면 봐봐 친구들아. 그러니까 문장 삽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제시문이 1번, 2번, 3번, 4번, 5번 어딘가에 있다가 올라온 걸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답이 3번이라고 했을 때 3번은 지나갈 때 약간의 이상함이 느껴져야 돼. 왜? 원래 문장은 얘가 들어가 있는 문장인데 지금 빠졌으니까. 됐습니까? 그거를 내가 두 글자로 단절이라고 부를 거야. 단절.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 1번, 2번, 3번, 4번, 5번을 거쳐오시면서 좀 단절, 뭔가 이상하게 끊긴 느낌이 들지 않는가를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단절의 반대가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연결이지. 그러니까 단절이 느껴지지 않으면 반대로 연결성이 느껴지면서 이거 자체가 무슨 말이야? 오답이 소거가 돼요. 잠깐만 다시 한번 이해해보자. 2번이지 않을까? 잘 이어지네? 단절이 안 느껴지네? 그럼 얘는 답이 아니겠네? 오답 소거가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문장 삽입은 얘를 갖다가 1번에 넣어보고 2번에 넣어보고 3번에 넣어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을 읽으면서 단절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는 게 가장 큰 첫 번째 포인트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단절이 느껴지지 않으면서 연결성이 느껴지네. 그러면 이것은 정답은 아니겠구나. 이렇게 오답소거가 된다고. 알겠어? 두 번째입니다. 단절로 답이 안 찾아지면요. 뭐를 보시냐면 소재를 보시면 돼요. 소재. 왜냐면 같은 소재끼는 붙어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시문의 소재와 본문의 소재가 어디가 맞닿아 있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어쨌든 간에 단절의 과정을 거쳐오시면 5개의 보기가 다 헷갈리진 않을 거예요. 한 2개 내지 3개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제시문의 소재와 가장 비슷한 부분을 찾아서 답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 와중에 근데 친구들 그 와중에 지시어가 있어, 디스 같은 게 있어, 대명사가 있어, 데이 같은 게 있네, 아니면 연결사가 있어. 이런 게 있으면 충분히 활용하세요. 알겠습니까? 근데 본질적인 건 뭐냐면 보기를 지나갈 때 단절이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소재가 어떤 것과 어떤 부분과 가장 결합이 잘 되는가를 보시면 되고요. 그 와중에 이러한 눈에 보이는 단서, 명시적 단서가 있으면 활용하시면 된다는 거 알겠습니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볼게. 보시면 numbers 다음에 여기에 세모를 좀 쳐보세요. though. 봐봐 친구들. though 다음에 주어 동사가 있으면 무슨 뜻이야? 비록 뭐뭐일지라도지. 그런데 이렇게 컴마 사이에 though가 있거나 문장 맨 끝에 있으면 얘는 그냥 however의 but에 서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but야. 하지만 숫자들은 단어이자 다른 상징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뭐 하기 위해서 differentiate 구분하기 위해서 어떤 양을 구분하기 위해서 쓰는 상징적인 표현이래요. 어차피 여기는 읽어봤자 다음 까먹어. 그러니까 일단은 though가 있다는 사실, 그 다음에 소재가 숫자구나라는 사실만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가볼게요. 이것이 약간 이상하대. 보여주는 게 숫자가 인간의 발명품이라고 보여주는 것이 약간 이상할 수도 있대. 어쨌든 간에 누군가가 말하는데 뭐에 상관없이 인간들이 존재했는지에 상관없이 예측 가능한 숫자들이 자연에 있을 거라고요. 됐습니까? 좀 어려운데 그것이 옥토퍼스의 레그이든 4 시즌이든 아니면 29 뭐 이렇게 달의 사이클이든 뭐 기타 등등이든 그렇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넘어가. 잠깐만 친구들 여기 however 세모 치시고요. 일로 오겠습니다. 평가원에서는요. 평가원은 어떤 특징이냐면 이중역접을 쓰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문장 시작을 갖다가 but로 시작을 해서 but 다음에 컴마 찍고 주어 동사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문장 끝났고요. 다시 한번 문장 시작하는데 바로 뒤에서 but 이렇게 안 쓴다고. 봐봐. 이거 however 아니야, 그치? however지. 그러면 1번과 2번은 제시문이 들어오는 순간 however가 두 번 겹치는 거니까 들어올 수가 없다고. 이해돼? 얘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however가 있으니까 도가 옆에 올 수가 없다고. 1번이든 2번이든 맞습니까?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될래야 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좀 편안한 마음으로 지우고 시작하는 겁니다. 개꿀팁 아니겠습니까? 그쵸? 할게요. 엄밀히 말하면 이러한 것들 봐봐. 그러니까 물론 답이 아닌 건 알지만 이런 지시어, 대명사가 있으면 이용하라고요. 뭐가 되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단순히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quantities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뭔데? 앞에 있는 8개의 달 이런 거 아니야, 그치? numbers 이거 아니겠습니까? quantity와 유사성들인데 뭐 사이에? quantity 사이의 유사성인데 이게 얘기되어져. 떨어져 존재한다고요. 뭐로부터? 인간의 멘탈적인 그 경험으로부터. 뭔 말인지 알아 몰라? 몰라요. 근데 아닌 걸 알잖아, 그치? 왜? 얘 때문에. 좋다. 그치? 3번 가겠습니다. 단절이 느껴지는지. 옥토퍼스의 레그는 문어의 다리는 발생할 것인데 레귤러 그룹에서 발생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지라도 그 규칙성을 단절 느껴져 안 느껴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몰라.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꿀인데 모르겠어. 그래서 물음표를 치고 넘어가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이게 컬러 텀, 이 색깔이 분명한 정식적인 경계선을 만드는 것처럼 색깔들 사이에 인접한 그 부분들을 따라서 가시광선의 숫자들도 개념적인 뭐를 만든다? 경계를 만든대요. 뭐 사이에? 퀀티티 사이에. 뭔 말인지 역시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어지는지도 사실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물음표를 치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게 정상이라고. 됐습니까? 그 다음 those boundaries. 이러한 경계선 잠깐만 친구들. 그러니까 지시어 대명사 연결사가 있으면 활용하시라고요. those boundaries는 그러니까 그러한 경계들이니까 앞에 뭐가 있어야겠어? 경계들이 있어야겠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리고 제시문에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겠어 없겠어? 당연히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잘 이어져 안 이어져? 이어지는겨. 그래가지고 여기도 정답이 아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단절을 통해서 보려고 했는데 일단 3번, 4번 모르겠고 연결성을 보니까 however 이중역접과 그 다음에 지시어에 의해서 1, 2, 5는 아니야. 그러면 3번과 4번을 골라야 되니까 뭐를 보시라고? 소재를 보시라고요. 됐습니까? 가봐봐. 여기의 소재는 뭐야? 넘버스예요. 넘버스. 숫자가 그렇대. 뭐 표현이래. 단어고. 양을 구별하기 위한 거래. 뭔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소재는 뭐라고요? 숫자라고요. 3번과 비슷한지 4번과 비슷한지를 보세요. 친구들. 봐보겠습니다. 여기는 옥토퍼스 레그가 발생한대. 그렇대. 규칙성 모른대. 컬러 텀이 이렇게 경계를 만들어. 그런데 숫자들도 경계를 만들어.
3번과 친구겠어요? 4번과 친구겠어요? 4번과 친구일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이게 실전적으로 봤을 때 지문의 내용을 다 이해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고요. 사실상 이해시키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 것이냐, 이게 문장을 다 이해하는 것이 절대 그렇지가 않다고요. 푸는 시퀀스는 그렇다고, 친구들. 아, 단절을 느껴본다. 단절을 느낀다라는 게 본의 아니게 4개, 많으면 4개까지는 연결성이 느껴지면서 오답이 지워진다. 그러면서 아리까리하거나 어려운 부분만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소재와 단서를 이용한다.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물론 해석이 잘 되고 어휘력이 좋아. 그러면 문제 풀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만 독해적인 이해력이 없으면 해석 실력이 좋아도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그냥 휘뚜루마뚜루 풀려고 하지 마시고 느낌대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우리가 그 기준을 잡아가지고 단절을 느끼려고 하고 소재를 보려고 하고 그 와중에 단서를 쓰려고 하고 이 개념이 필요하다고요. 언더스탠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제발 좀 연습을 한다고 생각해요. 연습을 한다고. 그러니까 연습할 때 다 맞추면 뭐 합니까, 여러분들? 다음에 틀릴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연습할 때 내가 확실하게 그 기준을 잡아가지고 푼다는 느낌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래야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풀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요. 왜? 푸는 방식이 확고하니까. 알겠어? 다음 문제 똑같거든요, 여러분들. 볼게요. 어휘부터 가겠습니다. 보세요. regardless of 하면은 A에 관계없이란 뜻이겠죠. A에 관계없이. regarding은 뭐야? regarding? 뭐뭐에 관하여가 되겠지. 써볼까 한번? regarding. 여기 있을까? regarding. 뭐뭐에 관하여가 되겠습니다. about랑 똑같은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이 나온 거 아니야, 그쵸? so that 구문이니까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시고 넘어갈게요. 보겠습니다. 이 문장이 단어가 쉬운데 조금 어렵게 보일 수가 있거든. 가볼게. 일단 첫 번째 문장에 동사가 어디 있어? 동사, 본동사. 그러니까 얘다라고 봐야 돼. 됐습니까? 잠깐만. 주어가 아는 것인데 무엇을 아냐면 그들이 giving, 주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야. 그들이 기부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됐습니까? 만듭니다. 그들을 기분 좋게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에 관계없이 그들의 기부가 미치는 영향력에 관계없이 기분 좋게 만듭니다. 내가 기부를 하고 있구나. 이 사실 자체가 그냥 기분 좋게 만든다. 이 뜻이겠죠. In many cases, 많은 경우에 donation이라는 게 기부라는 게 기부금이 되겠죠. 여기서는요. 너무나도 작아. 소대구문이구나. 아야, 소대구문. 10달러 혹은 그 이하만큼 작아서 if they 만약에 그들이 생각하기 위해서 멈춘다면 그들은 뭐 할 거라고요? 깨달을 거라고요. 무엇을? get 이하를 깨달을 것입니다. 그 기부를 내가 낸 돈을 처리하는 그 비용이 초과할 거라는 거야. 어떤 이득을 그 기부금이 가지고 오는 그 단체에 가지고 오는 이익을 초과할 것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부금이 작으면 이 기부금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니야. 직원들 월급 주고 비용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초과할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비용보다 작을 거라고. 내 기부금이. 그래서 기부금이 작으면 신경 안 쓰는데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 기부금이 너무 작아가지고 이 기부금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더 들 수 있겠다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요. 바로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고요. 똑같이 풀면 돼요. 일단 뭐를 본다? 단절이 있는지 없는지를 본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친구들, 제시문을 읽고서 이해가 되면 좋고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처음에는 지문이 훨씬 더 중요해. 뭐보다? 제시문보다 지문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거기서 단절이 느껴지면 땡큐고요. 안 되면 그때 제시문과의 소재를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요. 가볼게. 사람들인데 작은 양의 돈을 많은 단체에 기부하는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대요. 뭐에 관심이 없냐면 그들이 하고 있는 짓이 남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잘 해석되시나요, 친구들? 자, 봐봐. 여기부터 어디까지가? 여기까지가 주어야. those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에 없냐면 전치사에 대한 웨더절. 명사절인데 요 웨더절에 대한 주어가 what they are doing이니까 그들이 하고 있는 짓거리가 남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 말이야. 됐습니까? 사이콜로지스트 심리학자들은 그들을 따뜻한 빛을 내는 그 기버스, 기부자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요. 아무튼간 잠깐만 정리를 하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잠깐만. 쫙. 아, 그래요. 여기서 있다. 그 제시문은
제시문은 약간 소액기부자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읽어볼게요. 사이콜로지스트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준은행위, 기부행위를 연구하는 사이콜로지스트들은 알아차렸습니다. 무엇을요? 몇몇 사람들이 상당한 양의 돈을 하나 내지 두 개의 단체에 기부를 한다는 것을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요. 작은 양의 돈을요. 많은 단체에다가 기부를 한다라고 하네. 됐습니까? 그러면 친구들아 봐봐. A가 있고 B가 있다라고 했을 때 A가 있고 B가 있을 때 A는 거액이야. 큰 손. 거액을 기부자야. 그래서 하나 내지 두 개에만. 얘는 소액이라서 B는 소액이라서 여러 군데에다가 이 투자를 기부를 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 두 가지를 설명한 글이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1번 가겠습니다. 단절이 느껴지는지 안 느껴지는지를 보시면 돼요. 사람들인데 하나 내지 두 개의 단체에 기부를 하는 사람들은 얘만 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앞에 있던 친구 그대로 갖고 온 거니까 괜찮죠? 관심이 있습니다. 그 단체의 자선단체의 결과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 큰 돈을 어디다 쓰는지 그래서 뭘 만들었는지가 궁금한 거죠. 그들은 누가 되겠습니까? 요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괜찮아. 증거를 찾는데 그 단체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증거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뭐 하는지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단서를 찾고 싶어 해요. 만약에 그 단서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기도 지금 A에 대한 얘기 여기도 A에 대한 얘기 얘가 받아주고 있죠. 여기도 단서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단서가 또 나오니까 괜찮죠. A에 대한 얘기. 단서가 뭐 한다면 보여준다면 그 charity가 실제로 남들을 돕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그들은 상당한 기부를 할 거라고요. 됐습니까? 나쁘지 않죠. 아는 것인데 그들이 기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들을 기분 좋게 만들어요. 괜찮죠? 뭐에 관계없이? 도네이션의 영향력에 관계없이. 잠깐만 친구들. 이상하지? 삐뽀 비상상황. 뭐냐면 이 친구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야. 뭐에? 결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버트나 아무런 장치가 없이요. 기부를 하고 있다는 게 기분 좋게 만들어. 좋아요. 근데 왜 기부의 영향력에 관심이 없습니까? 왜 관련이 없겠습니까 친구들? 여기는 거액을 줘가지고 한두 군데만 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관심이 있다고요. 뭐 하는지. 근데 여기서 해석이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단절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됐습니까? 그러면 제시문 보세요. 작은 양의 기부를 하는 사람들, 많은 단체, 그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요. 그러니까 주는 것만으로 기쁨을 느끼고요. 영향력은 관심이 없다고요. 여기서부터 B의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B-가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됐습니까? 조금 더 문제가 쉬운 편이고 여러분들 어쨌든 간 문제를 풀 때 단절을 느끼면서 동시에 연결성을 느낀다. 그러면서 오답을 지워간다. 이런 것들이 지워진다고 이렇게요. 됐습니까? 지워진다고. 그러면서 얘가 됐을 때 4번, 5번이 헷갈려. 그러면 소재를 보시고요. 지시어, 대명사, 연결사들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선생님이 풀어주는 것과 니네들이 직접 해보는 게 달라. 완전 달라. 그러니까 문제 하나 풀 때 맞췄다 틀렸다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문제를 푼다, 어떤 시퀀스를 가지고 있다가 훨씬 더 중요해, 지금은요. 알겠어? 그러니까 하나하나 풀 때 쓱 넘어가지 말고 너네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거든 내가? 빨리 풀고 가고 싶잖아, 집에. 근데 맞아. 근데 집에 가서라도 다시 한번 보라고요.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 그게 다 살이 되고 뼈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제발 부디 그렇게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고 문제 푸는 게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하루하루 진정성 있게 문제를 풀어가시면서 일관성 있는 방법을 좀 체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